돈을 잃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너무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어요. 근데 또 그 1시간 정도 지나고 든 생각은 어떻게 해결하지? 이미 받은 걸 받은 그렇죠. 거니까 네. 이거를 돈을 날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받아서 좀 지금은 금액이 높았지만 버텨야 되나? 아니면 이걸 뭐 전세를 놔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더 망했다. 저는 솔직히 연식은 오래됐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집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집처럼 물건을 좀 쌓아두는 네.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 안 가져가신다고 하면 다 제가 온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낙찰을 받았는데 그거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빼박이다. 선생님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네, 저는 지금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고 있고 경매하는 주부입니다. 수업을 들으시고 바로 입찰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첫 입찰이었죠? 네, 맞아요. 그럼 첫 입찰에 그 낙찰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느꼈던 점. 황당했어요. 기대도 전혀 안 했고 당연히 저는 경험하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덜컥 돼버리니까 황당하면서 약간 어안이 벙벙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원래 근데 선생님이 입찰하려고 했던 물건은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네. 아니었어요. 다른 물건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현장 임장 갔던 물건. 거? 그거 네. 25명 들어왔었어요. 아. 그거를 제가 노트에 적어놓은 거 보니까 제가 수익률 냈던 거가 낙찰 가격보다 조금 더 높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거 얼추 했었어도- 거기에 네네. 경쟁이 됐던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물건은. 네네네. 근데 선생님이 받으셨던 그때 당일날 같은 날짜에 나온 물건이었잖아요. 네. 그 물건은 어쩌다가 입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원래 사실은 임장 갔던 거를 입찰하려고 했는데 이제 경쟁자 너무 많고 조회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경쟁이 덜한 거를 들어가 볼까? 확률 좀 높여볼까 해서 그거를 들어갔는데 그거는 사실 임장을 제대로 하진 않고 시세 조사랑 이런 건 했었어요. 그러다가 평수도 비슷하고 연식도 비슷한데 그거는 이 방이 3개였고 그렇죠. 근데 입지 좀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경쟁을 피해보고자 들어갔는데 덜컥 된 거죠. 그럼 그때 낙찰 받았던 순간 들었던 생각은 뭐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인터뷰를 보면 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거 다 시뮬레이션 하고 들어가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 했는데 근데 아무 생각도 안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알겠죠. 네. 근데 그거를 낙찰을 잘 받았어도 그 생각은 똑같이 들어요. 현장 조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확신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내가 잘 받았구나. 왜냐면 그때까지는 처음이잖아요. 법원에 낙찰 받은 사람은 네. 대부분 초조해요. 잘 받았든 못 받았든. 이게 확신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현장 조사 때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생님이 놓친 게 근처 부동산 한번 가봤으면 그렇게 큰 실수를 안 했을 건데 전화로만 한 거잖아요. 맞아요.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조금 시세보다는 높게 선생님이 받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들었던 심정. 돈을 잃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너무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어요. 근데 또 그 1시간 정도 지나고 든 생각은 어떻게 해결하지? 이미 받은 걸 받은 그렇죠. 거니까 네. 이거를 돈을 날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받아서 좀 지금은 금액이 높았지만 버텨야 되나? 아니면 이걸 뭐 전세를 놔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치에 비해 조금 높게 받았어요. 네, 맞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하루에도 천당 가지고 간다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낙찰 받은 다음에 저랑 그 현장에 방문해서 집을 방문했잖아요. 네. 근데 경매 정보지에는 당연히 이 집 내는 거 안 나오잖아요. 네. 대부분이. 네. 나오는 때도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딱 갔는데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까지는 최악의 물건일 줄은 나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도요. 그 집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처음 들어갔을 때 주인분이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네네. 그 집을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더 망했다. 저는 솔직히 연식은 오래됐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집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집처럼 물건을 좀 쌓아두는 네.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 안 가져가신다고 하면 다 제가 온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낙찰을 받았는데 그거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빼박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도 또 커가지고 집만으로도 맞아요. 내가 봤을 때 한 못해도 3,400원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네. 집 하나도 안 빼고 맞아요.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 폐기물 업체에서 견적 받아서 집을 비운 적이 있는데 그 집도 한 정말 최소로 잡아도 300은 나올 것 같은. 왜냐면 또 높으니까. 요즘에 더 올랐어요. 그게 그 가격이. 네, 철거 비용도 더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300 받았으면 요즘에 350, 400 맞아요. 훌쩍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진행했던 게 이제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불허가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네. 최대한 불허가 받게끔 사유를 찾아봤잖아요. 네. 찾으면서 그때 선생님이 공부가 많이 됐을 거예요. 엄청 많이 됐어요. 처음에 이거를 경매를 이제 알아볼 때도 왜 뭐 영상이나 이런 걸 접해서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다 성공 사례만 나오니까 그렇게만 또 알고리즘도 뜨고 그렇게만 찾아보는데 네. 이걸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으니 그걸 당연히 검색을 해볼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왜 이거를 볼 생각을 당연히 안 했겠죠? 네, 이제 그렇죠.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나는 당연히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성공할 거고 성공 못 하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할 거라는 생각을 전제하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대부분이 그 보증금을 날린 사례가 거의 열에 9? 거의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내가 무모하게 하긴 했다. 아니면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인데 나는 준비가 됐다고 착각을 했다. 저는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불가능에 원래는 더 가까웠잖아요. 네. 불허가 받으려고 노력한 결과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다행히 불허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건 어떠한 책도 그렇게 안 알려주잖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본 영상이나 이런 거는 7가지 요소에 해당만 얘기해주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조건 이외에는 되지 않고 그 조건이 돼서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허가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날리는 것도 네, 당시에 한 2,800만 네, 맞아요. 원이죠. 네. 그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더 도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거 날리는 건 날리는 건데 다음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거 보고 하는 데만 꽤 많은 시간이 또 걸릴 거예요. 원래는 보증금 날릴 생각도 했어. 근데 보증금 안 날리자니 또 투자하면 더 손해가 막심했잖아요. 맞아요.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죠.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낙찰을 조금 비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맥이 빠져요, 대부분. 왜냐면 내가 1,000만 원이라도 이득을 보고 상태에서 내가 즐겁게 공사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공사할 때도 근데 이게 방향이 안 잡혀요. 왜냐면 그렇죠. 돈이 들어가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내 수비에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에 안 맞을 수도 그렇죠. 있고 나는 더 잘해놓고 싶은데 현실을 네. 생각해서 이거밖에 투자 못하면 맞아. 또 다른 집하고 비교했을 때 또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머리로는 알잖아요. 네, 이거를 풀로 인테리어를 해서 제일 잘 받아야겠다. 그 다음 또 2년이 지난 뒤에 또 잘 받으면 된다. 네. 그게 머리로는 되는데요. 이게 막상 내일이 되면 이게 안 돼요. 그게 생각이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저도 경매 공부하고 막연하게 투자를 해서 돈을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 자기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진행 과정이 됨으로써 정말 피가 마른다? 왜냐면 진짜 내 돈이 그냥 허황된 돈이 아니고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내 월급에서 그걸 빼서 이 부분을 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현실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이게 결코 허황되게 잡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이제 투자하면서 손해 볼 수는 있어요. 투자하다가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손해가 갈 때도 있거든요. 한 300에서 뭐 500 정도, 많게는 뭐 1,000만 원 정도. 그때는 타격이 덜해요. 왜냐면 투자를 하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종잣돈이 내 노동으로 다 밀어 넣은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나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투자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 노동의 가치가 조금 더 힘든 거죠. 종잣돈의 네, 네. 경우에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마무시하게 노력은 네. 했죠. 그냥 잠이 들 때까지 든 생각은 어떻게 할까? 이거를 한 번 더 어디를 가봐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뭐 법 쪽에 계신 분한테 의뢰를 해야 되나? 근데 다 물어봐서도 아마 답은 맞아요. 없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물어봤을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답변이 돌아오니까 더 답답한 거죠. 네. 나는 그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전문가니까 뭔가 현실적인 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팁을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래서 그건 나도 아는데 네. 그렇게 내가 물어볼 의미가 없는데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들도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엄연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낙찰 첫 낙찰인데 이제 어찌됐건 처음으로 불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때 공부가 많이 되죠. 네,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낙찰을 다시 받아야 그쵸.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될지 그 공부를 저 되게 많이 했어요. 최근부터 지금까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알아보고 있지만 그런 것도 관련돼서 또 영상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 책도 많이 보기도 하니까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집도 거기 계속 찾아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는 현장 조사할 때 제가 알려는 드렸지만 이 현장은 안 가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문을 안 열어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많이 바뀌었어요. 저 그래서 최근에 저번 주에도 제가 2번 정도 다른 지역에 임장을 갔는데 처음에는
이 띵동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띵동 안 돼, 돈과 입식 걸리네 이런 생각에 각인이 돼가지고 맞아요. 무조건 눌러봐요. 맞아요. 뭐 그 사람이 나를 뭐 욕을 하든 네. 문전박대를 당하든 수고 누르면서는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차라리 내가 그 내부를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내 속이 편하다. 네. 저 그 생각은 정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 한 번 누름으로 인해서 내가 남들보다 낙찰받을 확률도 나는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어찌됐건 이 공간을 알잖아요. 네. 그럼 수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알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이 가격 선이다 하면 남들은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못 본 사람들이 그렇죠. 많을 거잖아요. 그거 의외로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왜 거기를 처음 낙찰받은 집을 배를 눌러볼 생각 안 했냐면